자, 오늘부터 미분 배울 건데 우리 여태까지 뭐 배웠냐면 결국은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연속, 그 다음 미분이야. 그 다음에 적분이고. 그럼 미분을 배우기는 할 텐데 여러분 이 미분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수학에서만 배워본 거지 사실은 이 미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기는 쉽지 않잖아. 예를 들어 극한 이런 거 뭐 일상 용어로도 나오는 거니까 극한 직업 그죠? 뭐 연속이라는 것도 뭐 연속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있는 이 미분은 우리 수학에서 이제 처음 들어보는 건데 함수는요? 응? 함수도 수학에서만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죠. 여기 있는 이 미분은 이 미자가 무슨 미자일까?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쌀미. 쌀미. 뭐 그럼 미분은 뭔데? 쌀을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월요일미. 쌀을 분해해요. 아이, 어이 분의 그 분은 그 분이 맞을지도? 근데 여기 있는 이 미는 미세할 때의 그 미야. 그러면 얘는 미세하게 뭐 나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단어가 그 자체를 의미하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건 대충 감이 오잖아. 그치? 그리고 그 극한이라는 거 우리 수학에서 배웠듯이 큰 차이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 어디로 보낸다? 한없이 보낸다. 그죠? 그 연속도 마찬가지야. 부드럽고 뭔가 연결이 된다. 그죠? 이것도 수학에서 크게 다르진 않잖아. 물론 정의 자체는 따로 하지만 여기는 이 미분은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미세하게 뭔가 나누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미분은. 그래서 얘는 수학적인 정의가 엄밀하게 필요해요. 근데 미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뭐 발명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 어디서 먼저 시작이 됐을까? 그거부터 한번 고민해보면 미국? 영국은 그때 없었. 유럽입니다. 유럽. 유럽인데 뭐 어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지. 과연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결국은 유럽에서 먼저 정립된 개념인데 중요한 건 옛날에 수학자 2명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첫 번째 코시와 휘바르츠? 공수이? 그거 말고 플라톤은 너무 먼 옛날인데? 그럼 그치. 뉴턴이라는 수학자가 한 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자이자 과학자. 엄밀하게 이 사람 수학자예요. 이 사람 수학자인데 과학도 겸했어. 그 다음에 한 친구 더 있어요. 라이프니츠라는 그런 수학자가 있었어요. 이게 두 사람이 논란이 된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이 두 친구 말고 다른 과학자가 한 명 더 있었어. 누구냐면 베르누이라는 과학자가 있었거든요. 혹시 들어봤어요? 베르누이?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양력 같은 거 이렇게 받아가지고 비행기가 뜨는 거 아니? 그 양력 계산할 때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나도 그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 과학에 아는 바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베르누이가 몇 세대 사람이냐면 18세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18세기 베르누이가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그 이름이 최단 강하? 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단 강하선? 최단, 가장 짧은, 강하, 내려가는 선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어떤 공이 있다고 쳐봐. 그리고 땅에 어떤 뭐가 있는데 여기서 이 공을 굴러 떨어뜨린대. 그럼 떨어지겠지. 몇 초가 걸리겠지. 그러면 얘는 지금 직선이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을 만들면 공이 어떻게 굴러 떨어지겠니? 이렇게 떼굴떼굴 이렇게 굴러 떨어지겠지. 혹은 길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떼굴 걸러 떨어지겠지. 그럼 누가 더 빠를까? 1번이 빠를까? 2번이 빠를까? 3번이 빠를까? 이게 3번이 빠른데 이 3번도 이 곡선의 모양에 따라서 떨어지는 그 시간이 좀 다르겠죠. 그럼 그 시간을 딱 만드는 곡선은 과연 어떤 곡선일까? 그게 의문이었고 그 최단 강하선의 답을 이미 누구는 알고 있었냐면 베르누이라는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상태에서 수학자들에게 막 편지를 보냈대. 뭐라고 보냈냐면 이런 최단 강하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답을 보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기는 이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1등으로 답을 보냈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이 사람은 답을 보내지 않았어. 근데 베르누이는 사실은 이 과학자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이 최단 강하선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는지. 근데 몇 달 지나고 나서 이 사람도 보냈대요. 정답을. 결국엔 이 최단 강하선이 누구냐면 사이클로이드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을까? 사이클로이드가 뭘까? 사이클로이드 곡선. 여러분들은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야. 여기 있는 이 지면에 원이 있는데 이 원에 이 점에서 뭐 하는 거냐면 이 원이 계속 굴러가잖아. 그럼 이 점이 만들어내는 뭐가 있어요?
선이 있겠지. 그 선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여기 점이라는 얘기는 원이 다시 한 바퀴 굴렀을 때 원위치 되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곡선이 만약에 어디에 있으면 여기에 있으면 이게 그 최단 강화선이 되는 건데 이걸 알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미분에 대한 개념이 필요해. 그래서 미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뭐 하고 싶었던 거냐면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야.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맞췄고요. 그럼 결국에는 싸움이 나는데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과학자고요. 여기는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독일의 과학자였어요. 수학자기도 하고. 근데 과연 누가 먼저인지가 중요하잖아. 옛날에 1800년대에는 뭐 업적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럼 과연 누가 먼저일까 막 둘이 많이 싸웠대. 그래서 나라 간의 싸움으로도 발전이 됐대. 학자 간에. 우리가 먼저다. 아니다. 우리가 먼저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누가 이겼게? 독일의 권위 셋이. 이 사람이 유리할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둘 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분을 누가 발명했냐, 뭐 누가 발견했냐,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둘 다 어떠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어느 정도 미분에 대한 공헌을 했다 이러고 이제 끝났어.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뒤에 미분에 대한 표기법이 좀 나와요. 뭐냐면 dy dx라는 이 표기법인데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표기법은 뉴턴이 표기한 표기법일까 라이프니츠가 표기한 표기법일까? 이거는 라이프니츠가 표기한 표기법이야. 이 사람이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되게 대단한 것 같잖아. 그리고 실제로 대단하고. 근데 우리가 앞으로 배울 그 수학에서의 표기법은 웬만하면 라이프니츠의 표기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말고도 적분에 가면 인테그랄 이런 거 배울 거거든요. 이 기호도 누가 만든 거냐면 라이프니츠가 도입을 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이 뒤에 나오는 기호들은 다시 한번 설명할 거야. 이 dy가 누구고 이 dx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알겠죠? 넘어갑시다 이제. 미분 계수. 평균 변화율. 요거는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함수 fx가 있는데 이 함수 fx에서 뭘 나타내고 싶은 거냐면 x의 증분이라는 거, y의 증분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림으로 나타내고 싶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a일 때 이 값은 뭐냐면 fa라는 함수값을 갖고요. b일 때 fb라는 함수값을 갖는데 증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냥 얘는 x의 변화량이야. 말만 좀 바꿨다고 생각해줘. x의 변화량. 그럼 x의 변화량은 예를 들어 기준을 a라고 잡으면 어떻게 변한 거야? a에서 b로 변한 거니까 증분은 b-a가 되는 거죠. 근데 얘를 다른 기호를 나타내서 표시하려고 그래. 세모 x. 앞으로 이 세모를 뭐로 읽는다? 델타라고 읽겠습니다. 델타. 델타 x. x가 얼마나 변했는지. 지금은 a를 기준으로 생각했으니까 델타 x는 b-a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y의 증분. a, b 있는데 함수값은 fa고 fb죠? 그렇다는 얘기는 y의 증분은 얼마라는 얘기야? 함수값의 차이인 fb-fa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얘도 우리 다른 기호를 사용해서 얘는 y의 변화량이니까 델타 y 이렇게 적겠습니다. 얘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얘는 y의 변화량. 별거 없죠?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정의하는데 얘도 이미 우리 알고 있는 겁니다. 뭘까요? 평균 변화율. 자, 두 점이 있습니다. 이 두 점을 뭐 하는 거냐면 연결하는 어떤 직선을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 직선에는 뭐가 존재하겠니? 우리 항상 직선의 방정식 하면 뭐가 중요해? 첫 번째로는 기울기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y절편이 중요했죠. 그래서 그 두 개 알고 있으면 우리 직선 아는 거잖아. 자, 여기 있는 이 직선의 평균 변화율은 뭘 의미하냐면 기울기를 의미해. 그래서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적고요. 얘는 다른 표현도 가능하겠죠? 누구분의 누구? b-a분의 f-a, b-f-a. 이렇게. 그죠? 네. 제가 한번 늦춰서 그런데 저 X의 증분이 뭐랬습니까?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변화량이라고. 1차 함수 하면서 우리 다 배웠던 내용들을 여기 있는 이름만 조금 바꿔주는 것 뿐이야. 증가하는 분, 증가하는 분.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고요. 다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기호로 바꾸면 b-a분의 fb-fa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디가 델타 x야? 이 그림상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뭐냐면 델타 x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델타 y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직각일 때 여기가 델타 y죠.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조금만 바꿔서 쓸 수 있을까? b-a 대신에 누구를 쓰자? 똑같이 델타 x를 쓰는데 델타 x분의 이 위를 조금 바꿀게. b 대신에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이 b는 a에서 델타 x를 더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니까 다시 f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이 뒤는 그냥 마이너스 f 이런 식으로. 가능이죠? 하나만 더. 여기 있는 델타 x 대신에 앞으로 어떤 기호도 사용할 수 있냐면 h라는 기호를 나타낼 수도 있거든? 그럼 다시 오른쪽을 또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냐면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다 뭘 의미해? 이거? 결국은 이거분의 이거지. 기울기를 의미하죠. 이 직선의 기울기. 맞아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직선의 기울기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결국은 뭘 의미했다고? 기하학적으로는 기울기를 의미했지. 근데 얘 직관적인 의미는 뭐야? 예를 들어 평균 변화율이 5래. 그건 뭘 의미하지? x가 예를 들어 1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마나 증가했다 이 얘기예요? 5 증가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럼 x가 뭐 1 정도 증가하는 속도면 y는 몇 배 더 빠르게? 5배 더 빠르게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직관적인 의미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결국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증분이라는 거 그리고 평균 변화율 얘네 두 개는 음수일 수도 있어요. 얘가 음수인 건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을 거야. 예를 들어 기울기가 음수다. 그러면 무슨 직선이야? 하향하는 직선이죠. 맞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증분이 음수라는 얘기는 뭐야 결국?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 큰 거에서 우리 굳이 작은 거 뺄 필요 있나?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증분은 뭐일 수도 있어? 음수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굳이 양수가 아니어도 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미분계수 때문에 그래요. 미분계수 정의할 때 여러분들이 음수를 생각 못 하니까 자, 요거 이제 한번 정의해 봅시다. 미분계수 중요합니다. 미분계수는 뭐냐면 순간 변화율이야. 우리 앞에 방금 배웠던 건 뭐야? 평균 변화율이죠. 얘는 뭐라고? 순간 변화율이야.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순간 변화율은 결국은 뭐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정의를 해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럼 오른쪽도 똑같아. 여기에 y는 fx라는 함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뭐가 먼저 볼 거냐면 우극한 먼저 볼게요. 여기는 우극한.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이니까 먼저 뭘 정의해? 평균 변화율을 한번 만들어봐. a라는 건 이 점이고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b라는 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기 있는 이 b를 우리 앞으로 b로 안 나타내고 얼만큼 더해져 있다? 델타 x만큼 더해져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이 b점 대신에 우리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a 플러스 델타 x만큼 이렇게 여기에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고? 델타 x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의 y좌표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겠니? 여기는 f a 더하기 델타 x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여기는 뭐라고 적어주면 돼? f의 a 플러스 델타 x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요. 이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평균 변화율 한번 나타내 볼게. 평균 변화율은 뭐였어요? 여기 있는 이 점과 여기 있는 이 점을 연결하는 뭘 만들고 싶다?
이 직선을 만들고 싶다 얘기죠. 이 직선에 뭘 보면 돼? 기울기를 보면 되죠. 그럼 다시 여기에다 뭘 적을 거냐면 x의 증분 얼마? 델타 x. 그네. 원래는 뭘 적고 싶은 거냐면 델타 y를 이렇게 적고 싶은 거야. 근데 델타 y 대신에 우리 뭘 적을 수 있었다고? 어디에서 어디를 뺀 거? f a 플러스 델타 x에서 누구를 뺀 거? f a를 뺀 거 이렇게 적고 싶은 거야. 맞아요? 이게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잖아. 맞니? 근데 평균 변화율이 아니라 뭘 볼 거냐면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을 보고 싶어. 예린 괜찮니?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을 보고 싶어. 그럼 여기 있는 이 델타 x를 어디로 보내면 돼? 우극한을 보고 싶대. 리미트 델타 x를 0 플러스로 보내면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이 델타 x는 사실은 얼만큼 떨어져 있냐 그거 의미하는 거잖아. 근데 얼만큼 그 떨어져 있는 델타 x의 값을 점점 줄이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점을 어떻게 보겠다는 얘기냐면 멀리서 점점 어떻게 하게? 이 a에 가깝게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싶다 이 얘기야. 점점 어디에 가까이 가냐면 a라는 값에 가까이 가. 그럴 때 뭘 보자? 아,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고 점점 두 점이 가까워지면 결국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어디로 가까이 가냐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맞아요? 괜찮아요? 응. 그럼 여기도 뭐 해야겠니? 리미트를 좀 취해줘야겠죠. 다시 한번 예쁘게 써볼게. 여기. 나 오늘 저거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자, 뭐 하고 싶냐면 리미트 델타 x라는 값을 0 플러스 우극한 보는 거니까 얘가 델타 x가 0보다 크면서 0에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고 싶어. 그때 델타 x분의 델타 y의 값은 어떻게 정의하면 된다? 리미트 델타 x의 값이 0 플러스로 갈 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에서 누구를 빼자? f a를 빼자. 얘가 평균 변화율이 뭐다? 우극한이다. 그지 않아? 여기 있는 얘가 뭐였어? 평균 변화율이었잖아. 이 평균 변화율에 뭐 보고 싶다는 얘기냐? 우극한 보고 싶다 이 얘기야. 그럼 반대로 이제 뭐 해주면 되겠니? 좌극한 봐주면 되겠죠. 좌극한은 뭐겠어? 점을 어디로 보내?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보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를 뭐로 정의하면 되겠니? 이 점. 자, A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거냐면 델타 X만큼 떨어져 있다고 볼게요. 그럼 얼만큼 떨어졌으니까? 델타 X만큼 떨어졌으니까 얘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이걸 조심해야 돼. 여기.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는 얼마일까? A 플러스 델타 X야? 아니면 A 마이너스 델타 X야? A 마이너스.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뭐냐면 델타 X를 음수로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은 A 플러스 델타 X가 되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의 Y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야? F 똑같이 A 플러스 델타 X가 됩니다. 잘 이해하고 있죠? 사실 필기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마찬가지로 뭐 하고 싶냐면 여기에 있는 이 점이랑 여기에 있는 이 점이랑 연결해서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평균 변화율. 그럼 평균 변화율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했죠. 근데 뭐 하고 싶은 거냐면 극한을 보내고 싶어. 리미트 델타 x를 0 마이너스, 즉 0보다 작으면서 0에 보내고 싶어. 그럼 여기 있는 이 델타 x의 값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이 어디로 계속 가는 거야? 여기 있는 A라는 점을 향해서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이 점을 잡았을 땐 이런 직선, 이 점을 잡았을 땐 살짝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직선, 이 점을 잡았을 땐 더 기울기가 절대값이 작은 직선. 그러다가 점점 이 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왠지 더 누울 것 같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도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이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면 다시 한번 써보자 이 얘기야. 델타 x 0 마이너스로 보낼 때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뭐라고 나타내주면 돼? f a 플러스 델타 x에서 누구를 빼자? f a를 빼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야. 얘 그냥 뭐냐면 평균 변화율인데 이 평균 변화율에 뭘 취해본 거야? 좌극한을 한번 취해본 거야. 그래서 이게 정식 용어는 아닌데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좌미분 계수라고 불러요.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우미분 계수라고 불러요. 교과적 명칭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분계수라는 건 결국 뭐냐? 미분계수라는 건 여기 있는 좌미분계수랑 여기 있는 우미분계수가 일치하면 돼요. 겁나 어려운 것 같죠? 하지만 어렵지 않아. 잘 들어봐봐. 정리하면 돼. 진짜 학교에서 적은 것 같아요. 한 것 같아? 잘 들어봐봐. 되게 어렵게 설명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은 정석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쉽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여기 있는 이 미분계수는 그냥 접선의 기울기예요. 다시 뭐라고요? 그냥 접선의 기울기라고. 접선이 존재하면 그냥 그 기울기 구하면 그게 여기 있는 미분계수야. 알겠니? 자, 봐봐.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라고 한번 쳐봐. 여기 있는 얘. 그럼 2차 함수, 얘 꼭지점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연서야. 잘 들어야 돼. 이해해야 돼. 여기 있는 점 x는 a에서 이 점 꼭지점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접선을 한번 여기서 그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얘들아, 2차 함수가 있대.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가 이 꼭지점에서 접선을 그으려면 그 접선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평평한 이런 직선이 되지 않을까? 얘 기울기는 얼마일까? 0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 얘가 y는 x제곱이야. 그래서 y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x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러면 0에서 접선 그으면 그 접선 어떤 모양으로 나올까? 이렇게 누워있는 이런 모양 나오지 않을까? 그럼 얘 기울기는 얼마야? 0. 얘 0이야. 그래서 얘가 x는 0에서 미분계수가 얼마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주면 될까? 0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주면 돼요. 미분계수는 결국은 기하학적으로는 무슨 의미를 갖냐면 그냥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해. 근데 걔를 정의할 때는 결국은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과 자극한, 왠지 이게 여기서 이 점 두 개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서 이 점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점점 연결하면 어디에 가까이 가요? 이 직선에 가까이 가잖아. 왼쪽도 마찬가지야. 점 이렇게 연결하고 결국은 여기 만나는 이 점들이 어디로 가까이 가면, 원점에 가까이 가면 얘도 어디에 같이 가까이 가? 여기 있는 이 x축이 가까이 가는 거잖아. 그럼 미분계수라는 건 결국 뭐라고? 여기 있는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다고. 그 얘기를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냐면 미분계수에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라는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이 같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 극한 정의할 때도 그랬잖아.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이라는 애가 있어야 되고 우극한이라는 애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얘네랑 괜찮아요? 고개 들어야 돼. 좌극한이라는 애랑 우극한이라는 애가 있어서 그게 두 개가 같아야 되지. 맞아요?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근데 여기 있는 미분계수도 마찬가지야.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라는 애가 존재해야 돼. 그리고 걔네 두 개가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려면 뭐 해주면 돼? 여기에 0 플러스로 갔을 때와 여기에 있는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이 같으면 된다고. 걔가 의미하는 바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결국은. 그럼 미분계수를 한번 정의해 봅시다. 앞으로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f 프라임 a. 여기 있는 이 기호는 프라임이라는 기호예요. 정신이 반쯤 나은 것 같아. 정신 차려야 돼. 가장 중요한 곳을 하고 있어요. 다시 여기 있는 이 기호를 프라임이라고 읽을 거야. 프라임. 프라임. 절반 아니에요. 프라임. 정신 차려야 돼. 알겠어요? 프라임이라고 읽을 건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x는 a에서 fx의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 그거 의미해요. 다시 뭐라고? f'a는 x는 a에서 fx의 미분계수. 그럼 미분계수는 뭐라고요? 여기 있는 얘 좌극한 우극한이 같을 때니까 결국은 한 덩어리로 적어줄 수 있는 거잖아. 리미트 델타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그리고 뒤는 어떻게 적어줄 수 있겠어?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 값이 존재해야 된다고. 강의 괜찮니? 네. 이해 가요? 네. 마루 괜찮아요? 자, 이제 얘의 다른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저거? 아니, 같은데 f'a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얘에 그냥 약간 다른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냐면 리미트 괜찮을까?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야?
잘 이해해봐.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 그럼 여기 있는 이 x는 뭘 의미하냐면 여기 있는 이 점들을 의미해. 즉 여기 있는 a 플러스 델타 x를 그냥 누구라고 생각한 거냐면 x라고 생각한 거야. 그 x라는 그 점이 어디에 가까이 갈 때? a라는 점에 가까이 갈 때. 누구분의 누구? x 마이너스 a가 누구야? 증분이잖아. x의 증분. fx 마이너스 fa가 누구야? y의 증분. 델타 y.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약간 기호만 바꿔준 거야. 이런 식으로. 동의야 괜찮아요? 안 괜찮아? 안 괜찮으면 안 되는데. 잘 이해해야 돼. 다시 미분계수라는 건 뭐다? 결국엔 기하학적으로는 접선의 기울기다.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정의대로 구한다. 얘가 존재하면 돼. 리미트 x가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 근데 여기 있는 이 분모에 의미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x의 증분. 여기 있는 이 분자가 의미하는 건 뭐다? y의 증분. 걔의 극한값. 그게 뭐다? 미분계수다.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설명 1번.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존재해서 그 두 개가 같으면 뭐가 있다? 집중. 미분계수가 존재해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얘기라고요. 알겠어요? 근데 자, 앞으로 잘 봐야 돼. 이게 무슨 표현을 할 거냐면 x는 a에서 미분계수 f'a라고 읽었었죠? 얘가 존재해. 미분계수가 이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으면. 근데 그때 x는 a에서 뭐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거냐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다시 뭐라고?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쓸 거야. 뭐 하면? 미분계수가 있으면. 근데 그 미분계수가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존재해서 그 두 개가 일치해야 된다고. 말이 겁나게 어렵죠? 맞아요? 하지만 계속 주입하고 있는데 그냥 뭐가 있으면 된다고? 접선이 있어서 이렇게 기울기 있으면 된다고. 자, 봐요. 그래서 앞으로 미분 가능이라는 얘기는 어떨 때 쓴다고? 접선이 있을 때. 그건 이제 의미를 파악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수학적인 약속을 어떻게 한다고? 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으면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된다고. x는 a에서. 근데 그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좌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 우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 근데 그 각각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그냥 점점 점을 어디에 가까이 보내는 거야? 우리가 관심 있는 점에 보내는 거야. 그럴 때 뭐가 변하는 거야?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 확인하면 되는 거야. 기울기의 좌극한이랑 기울기의 우극한.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함정에 빠질 수가 좀 있거든. 그러니까 정의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줘. 알겠죠? 반드시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 자,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했어. 그죠? 기억하죠? 근데 미분계수는 그냥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돼. 그게 있으면 된다. 근데 그래프를 그렸을 때 뾰족하지 않고 부드러우면 접선이 그래서 존재할 것 같으면 그냥 웬만하면 다 미분 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그럼 y는 x. 이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일까 불가능일까? y는 x. y는 x면 이런 함수지. 그러면 이 점에서 이 부드러워요? 부드럽지 않아요? 부드럽죠? 그죠? 그리고 이 점에서 접선 그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생각하면 사실 여기에서 접선이 있어 없어? 없어요. 선과 선이 접한다라는 그런 우리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실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냥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점에서 뭘 확인해보자? 미분계수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그럼 미분계수가 있겠니 없겠니? 있어요. 왜 있냐면 뭘 확인해보자?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그럼 우미분계수는 얼마가 되겠니? 확인해보면 우미분계수라는 건 평균 변화율의 뭐야? 우극한이잖아. 그럼 우미분계수는 예를 들어 오른쪽에 점을 이렇게 찍어서 뭘 확인해보면 돼?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을 확인해보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이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은 뭐야? 이 점이 만약에 b라고 하지 말고 여기를 델타 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리미트, 우극한 한번 확인해보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우극한이니까 0 플러스로 가야겠죠? 위에는 어떻게 적어주면 되겠니? f에 그냥 정의 그대로 쓰면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다시 f 자리에 누구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냥 y는 x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앞에 보고 있어야 되는데 멍 때리면 안 되는데. 그럼 리미트 x가 아니 델타 x가 0 플러스로 갈 때 델타 x분의 이 자리에다가 누구 집어넣으면 돼? x 자리에다가 얘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a 플러스 그냥 델타 x가 남고요. a 갖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a 이거 계산해달라는 얘기거든. 그럼 다시 리미트 델타 x가 어디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 때 델타 x분의 누구 계산해달라? a 지워지면서 델타 x 이거 계산해달라 이 얘기잖아. 그럼 델타 x분의 델타 x는 누구야? 1이잖아. 그럼 여기 그냥 1이겠네. 그럼 리미트 델타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0보다 크면서 1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고 이거 누구야? 그냥 1이죠. 그럼 여기에서의 우미분계수는 결국은 얼마가 나온다? 1 나온다. 그럼 좌미분계수는 얼마가 나오겠니? 이 똑같이 1 나오겠지. 여기가 0 마이너스로 바뀌는 것 뿐이잖아. 그럼 여기도 우미분계수가 얼마가 나오겠어? 1 나오겠지. 그러면 이 x는 a에서의 뭐가 있다고 보면 돼. 미분계수가 있다고 보면 돼. 우미분계수 얼마? 1. 좌미분계수 얼마? 1. 왜? 여기서의 접선. 이게 접선은 아니지 사실은. 이 직선 자체가 이렇게 만약에 지나게 되면 접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되지. 모든 다항함수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해요. 실수 전체에서. y는 x가 됐든 y는 x제곱이 됐든 세제곱이 됐든 몇 차 함수든지 간에. 알겠나요? 내가 미분을 처음 배울 때도 이런 느낌이었을까? 난 까먹었거든. 나의 처음은 언제였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미분을 처음 배운 게? 응? 선행 안 하셨어요. 많이는 안 했어요, 저는 선행. 자, 봅시다. 주의.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는 그래프를 그리기보다는 반드시 뭘로? 미분계수의 정의로 접근하자.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아까 그 1차 함수 때문에 한 거야. 이게 접선이 이게 존재할 것 같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 존재하지 않을 것 같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접선 그어보려고 하면 접선이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지? 이러니까 그럴 땐 뭐 하자? 미분계수의 정의대로 따라가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구해서 그 두 개가 같은지 확인하자.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봐야 되는데 미분계수가 그 평균 변화율에 자극하니 극한이. 아니 그냥 좌는 좌, 우는 우 똑같이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예제 문제 좀 보겠습니다. y 안 되겠는데요? 문제만 풀고 시작. 자, 예제 1번 봅시다. 집중 잘해야 돼. 놓치지 마. 자, 함수 fx인데 x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1로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4래. 이거 식 어떻게 적어주면 되겠니? 얘는 우리 아직 미분 배우기도 전이에요. 다시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x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1로 변한대. 그럼 증분이 얼마라는 얘기야? x의 증분? 1이라는 얘기지. 즉 델타 x가 이게 얼마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잖아. a 플러스 1에서 a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델타 y는 얼마일까? 4. 4? 평균 변화율이 4야. 델타 y는 어떻게 구하지? f 어디에서 어디를 빼지? a 플러스 1에서 f a를 빼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어떤 2차 함수가 있대. 이 2차 함수에 두 점이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이 점은 뭐라고 보고 싶은 거냐면 a, fa라고 봐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점은 뭐라고 보고 싶은 거야? a 플러스 1, f, a 플러스 1 이렇게 봐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x 값이 a 플러스 1인 두 점이 있고요. 또 함수 값이 fa 플러스 1인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 뭐 하고 싶은 거야? 평균 변화율이 4라는 식을 써주고 싶은 거야.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델타 x분의 델타 y. 즉, 이 두 점을 지나는 뭐? 직선의 기울기요. 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건 뭐다? 델타 x가 얼마였어? 1이었잖아. 1분의 뭐라고 나타내주면 돼? f a 플러스 1 마이너스 fa. 근데 f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야? 이 함수네. 그럼 이 함수에다가 뭐 하면 되겠니? 갖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fa 플러스 1은 얼마가 돼요? a 플러스 1 갖다 집어넣은 거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배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누구를 빼줘야 돼? fa를 빼줘야 되는 거지. fa는 뭐 대입하면 돼? 이 x 자리에다가 a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뺍시다. 어떻게 빼?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를 빼주면 되겠다. 이게 결국은 얼마가 돼야 되겠니? 평균 변화율. 이게 4가 나와야 돼요.
평균 변화율이 4라 그랬으니까. 얘는 어려운 게 없죠. 맞아요? 어려워요? 얘는 그냥 평균 변화율이잖아. 미분이 아니야, 이건 아직. 그죠?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뭐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다. x의 증분, y의 증분을 구해봤다. x의 증분 얼마다? a에서 a 플러스 1로 증가한다. 1만큼 증가했네. 함수값은 얼마나 증가한다? 대입해봐야지. a 플러스 1을 함수에 대입하고 a를 대입하고 그 함수값에 뭐야? 차.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고 델타 x가 되는 거고 여기가 델타 y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 있는 거 한번 풀어봅시다. 결국은 왼쪽 풀어주면 a의 제곱 2배 앞에 거 뒤에 거 마이너스 3a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6 나오겠네. 그 다음 빼기 마이너스 a의 제곱 얘 계산해서 플러스 3a 플러스 4 얘가 얼마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되네. 정리합시다. a 제곱 날아가고요. 그럼 여기 두 개 계산하면 2a 되겠네. 2a의 값은 이게 두 개 계산하면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2 오른쪽으로 넘기면 얼마지? 2 그래서 6 되겠다. 그래서 a의 값 얼마 나와요? 3 나온다라는 얘기야. 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 a 얼마면 여기가 3이면 즉 3, 얼마라는 얘기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함수값 있겠지.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 4라 그래. 이 4가 의미하는 건 뭐야 결국? 3, 뭐시기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몇 컴마 몇이기 있어서 평균 변화율이 4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직선의 기울기가 4짜리 나온다고. 굳이 써보면 여기 있는 이 점은 몇 컴마 몇이 되겠어? 3 대입하면 마이너스 4인가요?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 있는 이 점 얼마가 되겠니? 1 더한 거니까 4 갖다가 대입하면 0인가요? 이렇게 되겠다. 진짜 확인해봐. 그럼 평균 변화율 4가 나오나? 나오네. 4 마이너스 3 하면 x의 증분은 1 나오고요. y의 증분은 0에서 마이너스 4를 뺀 거니까 4 나오네. 됐지요? 예린아 다 적었니? 네. 정신 놓고 있으면 안 돼.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번. 쌤들 준비할까요? 왜 졸릴까? 잠을 못 자서. 많이 먹어서. 자, 예제 2번 봅시다. 뒤에 있는 친구들. 아이, 왜 이렇게 다 졸려하지? 에어컨을 좀 빵빵하게 틀까 더? 오늘 비 오는 날이라서 축 처진나? 너무. 좀 비 오는 날에 졸려요. 네, 잠깐 좀 쉬어야 지 그러면 그래서 진짜 이번 제 예제 이때 진짜 열심히 잠깐 할수 쉬어야 돼. 예제 2까지만 봅시다. 예제 2까지만 보고 싶시다. 자, 봐봐. fx라는 함수가 2차 함수인데 x의 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대. 그때 a의 값 구해달래. 그러면 평균 변화를 먼저 계산할 수 있겠니 없겠니? 있어요. 있겠지. 평균 변화를 어떻게 계산하면 돼? 이번에 델타 x를 그래.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여기서의 델타 x는 누가 되는 거고? 1에서 3까지 증가했으니까 3-1인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델타 y는 어떻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 그 3-f1이 되겠다. 쉰다니까 아주 대답을 잘하는구만. 그래서 2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3 갖다 집어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요. 마이너스 4에서 누구를 뺀 거?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맞나요? 네, 마이너스 6? 맞아요. 그래서 빼자. 마이너스 6을.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2가 되겠네. 맞아요? 그럼 이거 얼마야? 1이네. 그럼 평균 변화율이 얼마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잖아, 2차 함수.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이 1인 그것과 똑같은 뭘 만들어야 되는 거야? 미분계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 미분계수. 미분계수를 구해요. 그 미분계수가 9에서 1인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미분계수 식 어떻게 세우죠?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정의대로 가야지. 리미트. 아이고. 리미트. 델타 x가 네. 1로 갈 때. 자, 얘는 리미트 델타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지, 0. 증분은 항상 0으로 가야 돼. 왜냐면 결국은 두 점이 한 점으로 만나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럴 때 델타 x분의 누구를 보자?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 이거 보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얘가 미분계수의 뭐야? 정의잖아. 앞으로 계속 이거 가지고 문제 풀 거야. 그럼 이제 오른쪽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a 더하기 델타 x를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야 돼? 이 위에다 갖다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식이 굉장히 좀 길어요. 그럼 a 플러스 델타 x에 뭘 계산하자? 제곱 마이너스 3배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4. 이게 누구냐면 fa 플러스 델타 x야. 이제 여기에서 누구를 빼자? fa를 빼자. 그럼 그냥 갖다가 뭐 해주면 돼? 갖다 대입해서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 이걸 빼자라는 얘기야. 그리고 누구로 나눠주자? 델타 x로 나눠주자. 위에 계산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분의 위가 어떻게 되겠니? 한 번에 한번 해보자. a의 제곱이 있는데 그 a의 제곱이 사라질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2배의 a 델타 x 있네. 그죠? 그럼 그건 쓰자. 2a 곱하기 델타 x.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나와? 델타 x의 제곱이 있네. 델타 x의 제곱은 그냥 쓰자. 델타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a 있네. 근데 뒤에 마이너스 3a니까 결국은 뭐가 되겠어? 지워지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3a의 델타 x를 곱하는 거네. 그죠? 그럼 쓰자. 여기도 마이너스 3 곱하기 델타 x. 그 다음 여기 얼마 있어? 더 이상 없나? 마이너스 4 있나? 그죠? 마이너스 4랑 뭐랑 계산해야 돼? 플러스 4랑 계산해야 되네? 지워지겠네. 그럼 여기서 딱 끝내면 되겠다. 분자를 예쁘게 정리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제 델타 x로 묶어낼 수 있네, 분자를. 왜? 델타 x 하나, 둘, 두 개나 가지고 있네. 그죠? 하나, 하나, 둘. 그래서 위를 델타 x로 묶어내면 아래에 있는 얘랑 뭐가 되겠어?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0은 아니니까. 결국은 앞에는 누가 남고? 2a가 남고, 이 가운데는 누가 남아? 델타 x가 남고, 이 맨 마지막에 누가 남아? 마이너스 3이 남겠다. 이거 계산해달라 이 얘기잖아. 그럼 델타 x 0으로 보내요. 그럼 여기 뭐라고 잡으면 돼? 0이라고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얘는 얼마라는 얘기? 2a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우리 여기까지 뭐 했어요? 미분계수 구해봤어요. 어디에서? x는 a라는 어떤 특정한 점에서 미분계수 한번 구해본 거야. 근데 그게 얼마 나온다? 2a 마이너스 3 나와요. 근데 그게 누구랑 같아야 된다고? 평균 변화율인 1이랑 같아야 된다고. 그럼 얘가 그냥 결국 누구면 되는 거야? 1이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얘네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2a 마이너스 3이 얼마다? 1이다. 결국은 a의 값은 얼마 나온다? 2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기 델타 x 뺀 거네. 델타 x를 뺐다는 게 무슨 소리야? 어디? 여기? 여기? 델타 x를 뭐 했다고? 뺐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델타 x를 0으로 보낸 거죠. 그럼 델타 x 자리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여기다 0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렵죠. 정의대로 푸는 게. 식이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이번 주 지나면 이렇게 계산 안 해요.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 앞에 복습 철저히 하세요. 알겠어요? 근데 이게 한눈 팔면 안 돼. 저요? 아니, 전체적으로. 이거 한번 놓치면 이게 어려워요. 알겠어요? 그럼 엄청 어렵겠네요. 엄청 어렵겠다고? 한번 놓치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잘 따라오려고 계속 노력해봐야 돼. 알겠죠? 자, 다시 예제에서 한번 보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 fx. 자, 다시 미분 가능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 미분 가능이 이제 뱉을 수 있어야 돼. 자, 미분 미분 가능은 뭐? 존재한다. 그래,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이야. 근데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거랑 우랑 같은 거.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맞아요? 그럼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는 어떻게 구한다?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과 우극한. 맞아요? 결국은 출발은 다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평균 변화율에서 출발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평균 변화율은 두 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 두 점을 한 점으로 계속 보내는 게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면 아, 접선이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됐죠?
자,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서 f'a가 2래. 그건 뭘 의미하니? 어떤 a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어봤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2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된다고. 그때 우리 뭐 구해달래? 다음에 극한값을 구해달래. 근데 여기 모양을 잘 봐봐. 이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100h-fa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100h 대신에 누가 있었으면 참 예뻤을까? 그냥 h가 있었으면 이거 뭐의 정의랑 완전히 똑같아. 미분계수의 정의랑 완전히 동일하죠. 맞아요? 근데 여기가 100이라서 지금 문제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냥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여기 있는 h 대신에 100h를 만들어줘. 그러면 앞에다가 그냥 100 곱하면 되는 거잖아. 100h분의 얼마 있다고 생각하고 fa 더하기 100h 마이너스 fa가 분자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다시 여기 있는 이 100h랑 여기 있는 이 100h가 있는데 두 개의 모양이 뭐해졌어? 같아졌네. 근데 h가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h가 0으로 갈 때 100h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는 거지. 그럼 이거 다시 한 번만 써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리미트 100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100 곱하기 100h분의 fa 더하기 100h 마이너스 f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럼 끝났지. 이거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문자 그냥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이 100 뭐 할 수 있어? 앞으로 이렇게 꺼낼 수 있지. 여기 있는 얘가 뭐 하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고 극한값 얼마라고요? 2라고요. 여기 있는 100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저거 이 극한이 뭐 하니까? 극한의 성질. 수렴하니까. 어디로? 2로 수렴하니까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이 100이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극한값 얼마라고 대답해주면 되는 거야? 100이 앞으로 나갔네? 그럼 이 뒤에만 남는데 그 뒤가 얼마라고? 2라고 2. 얘가 미분계수의 정의잖아. 미분계수의 얼마? 아니. 평균 변화율의 뭐? 극한. 그럼 얼마? 100 곱하기 2라고 대답해주면 돼. 왜? 이 2는 뭐니까? f'a니까. 그럼 얘가 얼마예요? 100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200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된다고. 동의 알겠니? 얘가 1번. 자, 이제 2번 봅시다. 얘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봐요. h분에 a 더하기 h가 있는데 이 뒤에 얘가 아니라 누가 있었으면 참 예뻤을 것 같아? fa가 있었으면 얘 그냥 무슨 극한이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죠. 근데 지금 뒤에 누가 있어? 얘가 있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모양 등장하잖아. 식조작을 조금만 해주면 돼. 그럼 돼요.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h분에 자, fa 더하기 h가 있는데 누가 뒤에 있었으면 참 예쁘다고? 마이너스 fa가 있으면 여기는 뭘 의미한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럼 누구를 더해줘야 돼 원래? fa를 더해서 이거 쌤쌤으로 만들어야지. 빵으로. 근데 뒤에 누구는 아직 남아있는 거야?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h는 남아있는 거죠. 그럼 얘를 그냥 다시 한번 써주고. 자, 이제 얘를 두 덩어리로 분리합시다. 어떻게 두 덩어리를 분리하냐면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아직 리미트는 분리 안 할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어떻게 쓸 거냐면 이 앞덩어리는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라고 써주고요.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이 덩어리는 음수로 한번 꺼내볼게. 그래서 h분의 어떻게 쓸 거냐면 음수로 꺼냈으니까 여기 있는 얘가 앞으로 와서 fa 마이너스 h. 근데 여기에는 지금 플러스니까 오히려 음수를 붙이면서 마이너스 fa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중괄호가 이렇게 들어오겠네. 아직 리미트 안 쪼갰어요. 그냥 식변형만 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럼 이제 한번 느껴봐봐. 여기 있는 얘는 뭐야? 리미트까지 한번 취해보면 뭐의 정의야? 뭐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죠. f' 뭘 의미해? 이 모양 눈에 계속 익혀야 돼. h분의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f' a죠. 리미트까지 붙이면. 맞아요? 여기 있는 얘는 무슨 모양이야? 이게 지금 음수가 여기 붙어 있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a 마이너스 h란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를 어디로 가져오냐면 여기로 가져와봐. 그럼 여기는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그럼
마이너스 h가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h가 있네? 두 개가 뭐야? 모양이 똑같네? 그럼 얘도 결국은 뭐라고 보면 돼? 미분계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도 미분계수의 정의, 뒤에도 미분계수의 정의. 그럼 걔네 두 개가 지금 뭐 해? 수렴해.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찢을 수 있죠. 그럼 결국은 이 찢는 것도 여러분들 수렴하니까 찢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 f 프라임 a 더하기 f 프라임 a라고 대답할 수 있고, 왜? 둘 다 미분계수의 정의니까. 뭐라고 보면 돼? 2f 프라임 a가 된다. 그래서 f 프라임 a는 얼마였어요? 2였네. 그래서 2 곱하기 얼마? 2니까 정답은 얼마? 4라고 얘기해 주면 된다고. 앞으로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 여기 있는 이 모양 계속 볼 거예요. 계속 익숙해져야 돼. 계속 볼 거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1차 함수 우리 공부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1차 함수 A급까지 보면서 열심히 심화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거 심화 공부해서 A급 봤으면 뒤에 있는 이 모양 나오거든요. 이런 모양. 아, 얘 기울기구나. 이런 거. 시간이 좀 부족했죠, 우리? 내신 대비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알겠어요? x의 증분, y의 증분. 그래서 x의 증분에 y의 증분이 뭘 의미한다? 평균 변화율. 거기에다 극한 취하면 뭐다? 미분계수. 다 적었나요? 그럼 이제 밑에 요약 보여요? 요약. 이 요약에다가 뭐 적어주면 좋을까? 요약에다가 잘하자. 자, 요약은 뭐냐면 미분계수의 모양을 만들어주자 이거야. 미분계수의 모양을 만들자. 그리고 그 미분계수의 모양은 뭐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혹은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뭐분의 h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아니 여기는 h가 되겠지?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 모양을 뭐자? 만들어주자. 이 얘기예요. 여기도 지금 통일이 안 돼 있는 거였잖아. 여기는 100h고 여기는 h니까. 여기 있는 이 D 모양도 어디가 달랐어? 여기는 원래 FA가 빼져 있어야 되는데 A-H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했어야 돼? 여기도 여기 FA를 빼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FA를 한 번 더 해줘야 되는구나. 이거 두 개로 분리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분리하는 거? 그냥 부호만 살짝 바꾸면 되는 거죠. 문제를 조금만 풀어보면 돼. 보통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막 숫자만 바뀌고 그래. 여기가 100이 아니라 막 20, 뭐 아니면 3.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막 H가 아니라 여기 2H, 여기 마이너스 3H 뭐 이런 식으로 숫자만 막 달라진단 말이야. 그럼 그것만 우리가 조금 조작해주면 된다고. 겁먹을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 아마 요거 풀면 밥 먹으러 갈 것 같아. 봅시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서 f1이 5다.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x는 1에서 함수값 5를 갖는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f'1이 10이다. 이건 뭐야? x는 1에서 미분계수가 10이다. 즉 1에서 접선 그었더니 기울기가 10이다. 맞아요? 자, 이제 갑시다. 다음 극한값을 구해달래.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극한에. 아니 미분계수의 정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 x-f a. 이 모양 기억해요?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가 두 개가 있었어. 자, 다시 있고 왼쪽에 봐봐. 미분계수. 미분계수 빨리 봐봐. 미분계수를 정의하는 게 보통 두 가지가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익숙한 건 이거잖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미분계수의 정의가. 얘나 똑같은 거야. 표현 방법이. 둘 다 뭘 의미한다? 미분계수. 근데 여기를 보니까 누가 불청객이야? x제곱이 있네? 짜증나죠? 그래서 모양을 일치시켜 줄 거야. 어떻게? 여기를 제곱으로. 왜냐면 여기는 함부로 x로 만들 수가 없어. 이 f가 어떤 모양인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항상 f가 아닌 다른 쪽을 맞춰주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맞춰주기 위해선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여기의 모양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맞춰주고 싶은 건데 왜? 여기에 x제곱 있고 여기에 1이 있는데 여기에 x제곱 있고 여기에 1 있으면 모양이 참 예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의 제곱 마이너스 f1로 만드는데 중요한 건 얘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선 분자 분모에 뭐 곱하면 될까? X 더하기 그치, x 더하기 1을 곱하면 되는 거지. 근데 x 더하기 1을 곱했다 치면 얘가 되지만 분자에도 그럼 뭘 곱해야 돼? x 더하기 1을 곱했어야지.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이랑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이랑 같은 식이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이제 뭐 해주면 돼? 자, x가 1로 가거든요? 그럼 x의 제곱은 어디로 가니? 1로 가죠. 그럼 여기 있는 얘 뭘 의미할까? 여기 앞에 있는 얘 뭘 의미하니? x가 1로 가든 x제곱이 1로 가든 이 뒤는 어디로 가? 0분의 0인데 결국은 얘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덩어리로 생각하라고. 여기에 덩어리, 여기 덩어리. 그 덩어리인 걔가 1로 간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미분계수의 정의. 맞아요? 그럼 앞덩어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f 프라임? f 프라임? 1. 다시. 괜히 지었나? 자,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미분계수 f 프라임 a. 맞아요? f 프라임 a. 미분계수의 정의. 자, 다시 와봐. x제곱이 1로 간대. f 프라임 1. 알겠어요? 그럼 얘가 다시 의미하는 건 f 프라임 1에다가 누구를 곱해달라? x를 1로 보냈으니까 2를 곱해달라 이 얘기야. 그럼 결국은 얼마예요? f 프라임이 10이니까 이게 20이라는 얘기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음미를 잘해야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얘 x제곱 있는데 얘는 x제곱이고 얘는 x니까 다른 문자잖아. 하지만 x가 1로 갈 때 어차피 x제곱도 어디로 가니까 1로 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야? 아, 여기 있는 얘가 뭐다? 미분계수의 정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얘도 뭘로 수렴해? x가 1로 갈 때 2로 수렴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수렴하는 값, 여기도 수렴하는 값이니까 얘네들을 뭐 할 수 있어? 분리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결국은 한 단계만 더 써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의 제곱 마이너스 f1에다가 어떻게 분리하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얘의 극한값은 2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얘의 극한값은 f 프라임 1을 의미하는 거니까 10 나온다.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돼. 네. 이게 F1은 5, F 프라임 1은 10이에요. 아니면 F1은 5, F 프라임 1은 10이에요. 이렇게. 네. F1은 5, F 프라임 1은 10. 이렇게. 두 개 곱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쉼표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쏘리. 됐나요? 네. 자, 괄호 2번으로 갑시다. 정리는 다 됐니? 아 진짜 이거 오늘 시험 난이도 이 정도예요? 이거 진짜 보면서 하면 안 돼요? 진짜? 보면서 해. 저 이거 보면서 해도 못 풀 것 같은데요? 계속 이해하려고 한번 해봐. 1번하고 2번 똑같은데요? 1번, 2번 똑같아? 그러네. 아이, 수정을 안 했네. 이런. 2번까지만 풀고 바로 3번 하시면 바로 3번으로 갑시다. 한 문제만 남았네. 자, 얘들아 봐요. 3번도. 이거 x-1 모양 나와 있지. 그럼 위에 있는 이 모양이 어떻게 되면 참 예쁠까? fx f1. 그러면 얘 뭐의 정의야? 미분계수의 정의 f 프라임 1이죠. 근데 여기에 누가 있어? 뭐 x도 곱해져 있고 fx도 곱해져 있고, 그죠? 혼란스럽죠? 그래서 식 조작을 한번 해봅시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자, x f1이 있는데 거기에다 뭐 한번 해볼 거냐면 마이너스 f1. 어거지로 하나 뺐죠? f1 한번 더 해봅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그런 다음에 두 덩어리로 뭐 하자? 분리 한번 시켜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여기 있는 얘는 f1이 공통인수네. 그럼 f1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럼 f1로 묶으니까 누가 남아? x-1이 남네. 근데 분모에 x-1 있고 플러스
어떻게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다시 x-1분의 누가 있는 거야 이번엔? 얘가 있는데 이거 음수로 꺼내자. 음수 꺼내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붙여버리면 결국은 fx-f1 이렇게 있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뭐야 이거? x-1, x-1 뭐 할 수 있어? 지울 수 있죠. 그 다음에 x가 1로 간대. 근데 여기는 그냥 f1이거든요? x가 없어. 그럼 뭐야 이거? x의 값에 관계없이 그냥 f1이죠. f1 얼마였어요? 5였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뭐의 정의야? x가 1로 갈 때 미분계수의 정의지. 얘가 뭐야? f 프라임 1이죠. 그럼 얘도 뭐야? 10이죠. 둘 다 수렴이죠. 그럼 뭐야? 찢을 수 있다는 얘기고 어떻게 사실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1에다가 마이너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f1인데 얘가 얼마라고? 그냥 f1. 그게 얼마예요? 5네. 그거에다가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f'1인데 f'1이 얼마라고? 10이라고. 그럼 5에서 얼마를 빼면 된다? 10 빼면 된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은 결국은 얼마다? 5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5다. 됐습니까? 많이 추워? 연서는 지금 추운 게 문제가 아니고 추운 게 문제도 많은 것 같아. 춥다는데 진짜. 추운 게 이제 안 느껴지는 거. 좀 적응을 해. 알겠죠? 여기 있는 이 모양 여러분들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이거랑 또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였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근데 처음 하면 분자도 막 헷갈릴 거야. 정의가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h였나? 뭐 이런단 말이야. 정확하게 좀 외울 필요가 있겠죠? 네. F 맨 마지막에 네. F 프라임 1 빼기 F10이죠. 예쁘게 써줄게. 여기 있는 얘는 f 프라임 1이고요. 그건 10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얘가 얼마가 되냐면 계산해보면 5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5죠.